자, 이래서 그 뒤에 그 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긍휼의 마음으로 어떤 수치심을 막 불어넣는 행동으로 소방관 부분들에게 비난을 하거나 할 게 아니라 소방관 부분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반사회적인 행동을 더 불러일으키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런 거지요. 322페이지에 여섯 번째 줄에 나오는 관리 감독 책임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것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선생님들? 이게 뭘까요? 어쩌면 이게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특검을 하고, 막 재판정이 세우고, 막 책임을 지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관리 감독 책임 프로세스.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항하여 죄를 범했을 때, 살아남은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그리고 갱생을 해라. 어떤 재활의 기회를 포함하는 복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진짜 기소를 종결시키고 유죄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게 하는 거기까지가 종결이 돼야 그 후에 새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된 경우가 우리 역사 속에 많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 감독 책임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되지가 않았죠. 그런 가운데 그냥 유교가 벌어지고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복구 가이드라인 없이 덮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중간에 범죄 부분이 가차없이 내면의 검사들 앞에 서게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참여하지 않는 범죄 부분이 양심의 목소리를 피하려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더 어떤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면에서도 그렇겠지만 사회에서도 그럴 거고 가정 내에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가족 내에서 어떤 폭력을 자행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상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되지 않을 때 오히려 아빠가 그런 자신이 가족들에게 폭력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오히려 점점 더 자신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고 가부장적으로 나서고 그런 모습들이 상담하다 보면 많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을 계속 고착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이런 수치심을 불어넣게 하는 어떤 관리자 부분 그리고 소방관 부분의 모습이 내면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읽다가 제가 각주 하나를 빼먹었네요. 323페이지 하단에 대표적인 사례, 로버트 맥나마라의 아들 크레이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딘 러스크의 아들 리치 러스크, 2018년에 자살, 과의 관계에 대한 책을 2022년에 출간하였다. 이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버지들의 거짓말, 베트남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진실과 가족에 대한 회고. 음,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상하거나 어떤 유죄를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이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게 되는 거일 것 같네요. 저는 읽다 보니까 315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우연히 저는 우연히는 빼고
저는 임신 중에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태를 해야 된다라 느꼈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 뜻일까요? 어떤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아닐까요?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26살 때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되고요. 아, 그래서 임신 중에 본인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중간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를 했다,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이해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우울한 부분을 체크하자라고 하고 난 후에 동의를 하고 나서 반대하는 이가 있는지 내면에 물어보세요라고 할 때 반대하는 이가 누굴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라라는 표현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뭔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얘기 나눌 게 별로 없는가 봅니다. 잘 됐고요, 선생님들. 저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나고 난 후에 어, IFS 치료 실전 가이드라는 책을 같이 좀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12장이니까 그 후에 이제 13장, 14장 두 개만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저하고 유경 선생님이랑 또 다른 분 네 분이 같이 공역을 한 책인데 그 책은 유료로 진행을 할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챕터에 한 주씩 그리고 처음에 IFS 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걸 이야기하는 인트로덕션 해서 변미경 선생님 책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13주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참가자들한테 미리 그 챕터를 읽어보고 질문을 적을 수 있도록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각자 참여하시는 분들 성함을 적어 놓고 질문을 거기다 올리시면 같이 볼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걸 Q&A 식으로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까요? 그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경선이 얼마 정도 받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13주 동안 2시간 반 정도 하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2시간, 2시간 3주 반? 2시간 반. 의견을 선생님, 좀. 요일은 언제, 지금 시간하고 똑같이 하나요? 지금 시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서정수 선생님? 눈을 깜빡깜빡하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지금 선생님 오전 시간이면 저희가 이 시간쯤 돼야 되지 않아요? 이 시간이 너무 늦으실 수 있어서 밤에 하게 되면 한 8시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8시나 뭐 8시 반.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일러요. 이 시간도 지금 제가 오전 5시인데 8시에 시작하게 되면 오전 3시일 거거든요. 그건 너무,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아마 주말 오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8시부터 10시, 뭐 7시부터 9시 뭐 이런 식으로요. 유경수님 뭔가 좀 어떠세요? 겨울철에 뭐 7시에 시작하면 엄청 고역일 것 같아가지고요. 참가하시는 분이 어떠실지 제가 조금 염려가 되네요. 보니까. 아니면은 뭐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어차피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뭐 10시부터 12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선생님, 글쎄요. 저희가 일찍 시작하는 건 어때요? 에? 저희가
저희가 일찍, 저희가 아침 일찍이라는 건, 일찍. 아침 일찍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몇 선생님 시죠? 시간이 어떻게 맞지? 저희 6시경이면 몇 시세요? 아, 아침에? 그렇게 가능하면 좋을 텐데, 너무 일러서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7시에서 9시, 8시에서 10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아침 일찍 아니면은,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생기니까, 네,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보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6시에 하자, 아우, 6시, 7시보다 더 막 익스트림으로 가는 윤경수님 기급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윤경수님. 저 개인적으로는 꼭 그 오전 시간에 한다면 8시부터 한 10시까지가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뭐 2시간 반은 조금 또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저는 2시간을 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맞아요. 줌으로 하는 게 예,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2시간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럼요. 아직 예, 그래서 하면 맥시멈이 2시간이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시부터 시작. 오전에 한다고 하면 또 일과를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8시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편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일찍이 낫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쪽을 하더라도 다 만족은 못 시키니까 대략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번에는 아예 책을 같이 읽지 않고 미리 읽으시고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를 깊게 해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아예 거기에다 읽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고 질문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질문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아마 유경쌤이나 저나 번역한 책이니까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유경쌤님은? 예, 저도 번역하면서 생각 아무래도 할 기회가 많았고 해서 이야기 나눌 거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은 값이면 참여하시는 분이 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뭐 또 이야기 나누는 거는 조금은 이렇게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것이든 또 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각 장마다 사례가 나와 있어서 그 사례를 같이 읽는 건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2시간이라고 하면. 왜냐면 어쨌든 축어록에서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게 유경쌤님도 아시겠지만 축어록을 정말 공들여서 번역을 했거든요. IFS 상담할 때 쓰는 용어로 축어록을 다 일일이 손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중복되는 그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그 부분의 이름도 넣고 그 부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주 섬세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추거록을 같이 읽으면서 뭔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썼는지 좀 설명도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시간이 11시가 넘어서 오늘은 하여튼 요 정도 하고 비용도 각각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 나눌까요? 자, 오늘은 내용에 대한 얘기 나눌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쨌든 책 끝날 때가 다가오네요. 네. 자, 한 주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